여당 야당이 이번에 그 암호화폐에 대한 과세, 세금을 매기는 정책을 유예하기로 하겠다. 예. 이게 아무래도 내년도 대선이 있다 보니까 젊은 층들에 대한 약간 눈치 보기로 보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 암호화폐 업계에서는 참 다행이죠. 그래도. 그렇죠. 예, 합의가 된 건가요, 여야가? 일단 여당과 야당이 이 과세안을 유예하는 부분에 대해서 네. 지난 25일에 여의도에서 모여서 합의를 마쳤습니다. 네.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게? 그래서 이 과세안이 유예가 되었다라는 부분이 최근 1년 동안 특근법 시행과 더불어서 이 과세안이 네. 적용이 된다는 문제가 사실 시장에 많은 영향을 네. 끼쳐왔습니다. 네. 사람들이 점점 암호화폐에 대한 투자에서 메리트를 못 느끼게 되고 네. 특히 특근법도 같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더 이상 암호화폐에 투자를 할 이유가 있느냐라는 생각을 한 투자자들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데 네. 특히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암호화폐에 투자를 하는 연령층이 20대에서 40대가 네. 주류입니다. 네. 그중에 2030 세대를 겨냥을 해서 이 암호화폐 과세안을 1년 유예하겠다라는 것이 대선과 맞물려서 굉장히 좀 암호화폐 산업 자체를 크게 네.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라는 정치권의 의미로도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네, 이미 뭐 그 부동산 시장 급등을 해서 젊은 층들이 집 한 채 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주식시장도 상당히 그 코로나 시대에 오히려 거꾸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유일한 이제 뭐 돈이 몰릴 곳이 이쪽 가상화폐 쪽 시장이다 보니 상당히 그 젊은 층들의 꿈과 희망이 가득 담긴 그 자본시장이라고 보여지는데 어쨌든 뭐 내년도 대선에 젊은 층들의 표심을 잡으려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당연히 눈치를 또 안 볼 수가 없겠어요. 그렇죠.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암호화폐 산업 차원에서는 시기가 잘 맞았다. 네, 이렇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발생을 할 수도 있었는데 마침 네, 또 어떻게 하다 보니 내년에 대선이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숨통이 좀 트였다라는 판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암호화폐에 대한 세금 부과, 물론 돈을 버는 곳에 이익을 내는 것은 뭐 어찌 보면 당연한 현상인데 당연히 암호화폐 업계에서는 세금 부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반대는 많을 것이고 예. 뭐 어떻게 보고 계세요? 우선은 이 암호화폐 자체에 대해서 그리고 투자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겠다라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네, 수익이 생겼으면 세금을 내야죠, 그만큼. 다만 이 암호화폐 거래 그리고 매수 매도에 따라서 또 입금과 출금에 따라 계산을 잘 해야 되는데 네, 여기에서 인정해주는 수익이 얼마나 될 것이냐. 네, 그러면 혹시 손해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가만히 되는 것이냐. 네, 이런 기준이 아직 명확하게 나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지금 사실 암호화폐에 대해서 과세안을 유지를 하겠다라고 하면은 이 주식시장의 세금 과세안을 그대로 가져오는 수밖에 없어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은행권이라든지 정치권 그리고 거래소나 재단 그 투자자 차원에서도 같이 모여서 네. 이 대책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되는데 아직 이와 같은 과세안에 대해서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할 것이냐, 네, 기준을 어떻게 두고 매뉴얼을 또 어떻게 작성을 할 것이냐, 네, 이거에 대한 논의가 아직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당연히 암호화폐에 대해서 수익을 얻었다면 세금을 물리는 것이 당연히 맞겠지만 네. 이 기준은 똑바로 만들자라는 네. 그런 의견입니다. 아무래도 아까 초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식시장을 많이 좀 컨닝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뭐 그렇죠. 근데 해외 같은 사례들을 비교해 봤을 때는 어떤가요? 해외 같은 사례에서는 사실 우리나라가 이례적으로 이 암호화폐 산업에 대해서 굉장히 규제도 많이 하려고 하고 있고 네,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의 그런 어떤 인식도 네, 최근에 많이 바뀌고 있긴 하지만 그렇게 좋지는 않은 편입니다. 네, 대표적으로 이 암호화폐에 대해서 규제를 강력하게 가하고 있는 나라들이 뭐 인도라든지 네. 중국 이런 나라들이 있는데 그 다음이 대한민국이 아니냐 싶을 정도로 이 규제안이 상당히 많아요. 네, 특근법도 정말로 시행이 되고 있고 네, 해외 같은 경우에는 특히 유럽, 미국 이쪽 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암호화폐에 대해서 굉장히 개방적입니다. 네, 상당히 관대해요. 네, 실제로 민간인들 사이에서도 암호화폐로 결제를 하고 있기도 하고 네. 물론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처럼
어떤 시가총액에 그렇게 큰 영향을 받지 않는 네. 이런 암호화폐로 결제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 상거래도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해외에서는 오히려 장려하는 편이지 네. 이렇게 과세안이라든지 각종 규제들이 이 산업을 얼마나 다운시킬지를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자유롭게 풀어주는 편이긴 합니다. 네. 자, 그 정부의 암호화폐 여태까지 기준은 상당히 부정적이었었잖아요. 뭐 도박에 거의 준하게 보는 시각이 많았었는데 예. 이런 배경에는 어떤 배경이 있을까요? 사실 정부가 암호화폐 산업 자체를 도박으로 규정을 한 적은 없죠. 네. 규정을 한 적은 없지만 그렇게 바라보고 각종 이런 규제안, 특근법을 만든 이유 자체가 사실 이 암호화폐 산업 자체의 병폐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이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런 암호화폐 산업이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된 데 있어서는 각종 재단들의 비리 사항과 네. 그리고 무분별한 투자자들의 묻지마식 투자, 네. 그리고 거래소 차원에서의 속히 말하는 뭐 장난질이라든지 네. 이런 게 계속해서 있어왔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는 사실 도박으로 규정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네. 하지만 정부 차원에서도 이 암호화폐 산업, 특히 블록체인 산업을 바라봤을 때 이 산업 자체는 이 세계적으로 거역할 수 없는 어떤 흐름과 같은 것이라고 그럼요.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비단 정부 차원이 아니다 하더라도 요즘에 뭐 메타버스라든지 NFT 이런 기술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술들을 이용하지 아니하고서는 원활한 사업을 이렇게 펼쳐 나갈 수가 없다라는 인식도 생겨나고 있다 보니까 더 이상 도박이 아니라 이것을 차라리 제도권 안에 편입시켜서 좀 더 양지로 끌어올리자라는 인식을 정부 차원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이제 큰 대세의 물줄기는 이제 우리나라만 역행해서 갈 수가 없거든요. 예. 차라리 이럴 바엔 더 육성하고 장려해서 K 암호화폐 시장을 만들고 전 세계 1등 시장으로 만든다면 오히려 상당히 큰 대한민국의 원동력이 되거든요. 이 사실 암호화폐 시장에서 대한민국 시장이 차지하는 비중 자체가 굉장히 큽니다. 네. 특히 뭐 빗썸이라든지 네. 업비트처럼 이런 국내 대형 거래소에서 어떤 이슈가 있다, 네. 발생을 했다라고 하면은 세계 시세에도 즉각 반영이 돼요. 네. 이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갑자기 크게 상승을 했다, 그럼 해외도 따라온다든지 아니면 해외에서 크게 하락을 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에서 크게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세계 시세도 다시 올라옵니다. 네. 그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암호화폐 산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주도권을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다고도 판단이 돼요. 네. 그렇다라고 하면은 정부 차원에서도 이 산업 자체를 좀 잘 이용하면 네. 이 국력 강화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네. 또 우리나라의 어떤 블록체인 기술이라든지 이런 개발력 자체가 상당히 좋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네. 아니면 뭐 외교 문제에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겠죠. 네. 앞으로 이런 암호화폐 과세 한다는 것은 이제 제도권으로 더 끌어올리겠다는 얘기고 예. 앞으로 어떻게 좀 지형이 변화될 것 같아요, 보세요? 사실 암호화폐에 대해서 과세안을 적용을 한다고 해도 네. 세금을 물지 않고 얼마든지 가지고 있는 암호화폐를 처분할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많습니다. 네. 왜냐하면 해외에 대한 어떤 송금도 자유롭고 네. 그리고 뭐 OTC 시장이라는 게 있어요. 네. OTC 시장이라는 게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 OTC 업자에게 비트코인을 전송을 하면 네. 거기서 일정 부분 수수료를 떼고 현금으로 줍니다. 네. 이 현금으로 준다는 게 정말 그 자리에서 이 현금을 세서 줘요. 네. 이런 방식으로 처분을 하는 방법도 많을 것이고 양지로 끌어올리겠다라는 정부의 의지로 보이긴 하지만 음지에서의 이런 활동도 더욱더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왜냐하면 어떻게든 방법을 찾고 세금이 20%다라고 하면 사실 굉장히 많거든요. 네. 주식처럼 어떤 안전장치가 있는 거래 시장도 아니고 24시간 운영이 되는 이 암호화폐 장에서 수익에 따라 20% 세금을 부과를 한다라는 것 자체가 사람들로 하여금 굉장히 반발감을 불러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거래소나 재단 그리고 투자자 차원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세금을 물지 않을 방법을 찾기 위해서
어떤 편법도 많이 늘어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에는 2023년 1월부터 이 과세안을 시행을 하기로 여야권에서 합의를 한 사항이긴 하지만 2023년이 된다고 해서 이 과세안이 실제로 발효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정치권에서도 특히 정부 차원에서 이 과세안에 대해 굉장히 좀 심층적으로 다면적으로 평가를 하고 분석을 해서 이 시장에 알맞는 퍼센티지로 세금을 부과를 하고 또 사람들로 하여금 그 제도권 안에 적극적으로 편입되는 그 어떤 시장을 만드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뭐 20% 과세 2023년부터 뭐 한다 뭐 이런 말씀들 상당히 큰 물줄기만 있고 구체적인 내용은 뭐 전혀 지금 나올 게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